안녕하세요. 12월 30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임정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지난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정치적 리스크와 원화 약세 심화 그리고 배당락 이슈 등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양시장 1%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증시를 압박했고 달러원 환율은 장중 한때 1,486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환율 고공행진의 사흘 연속 약세를 보였고 장중 2,400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배당락도 악재로 겹치면서 12월 결산 고배당주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심화됐습니다. 그러나 악재 요인들이 대부분 반영되었다는 인식과 더불어 불확실성 해소 시 분위기가 빠르게 반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면서 낙폭을 일부 축소했고 코스피는 2,400선을 지지했습니다. 지난주는 증시 방향을 가늠할 이벤트와 지표가 부재했고 상승 모멘텀도 찾기 어려웠던 한 주였습니다. 정치 불확실성과 달러 강세 부담 속에 등락폭이 제한되면서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0.3%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 증시는 상승 모멘텀이 부재했던 가운데 기술주 중심 매물 출회가 심화되면서 3대 지수 동반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6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올해 나스닥이 31%대, S&P 500이 25%대, 그리고 다우가 14%대 견조한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연말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했습니다. 높아진 금리 수준도 부담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6%를 넘어서면서 기술주를 압박했고 이에 따라 연말연시 깐타랠리 기대감이 다소 약화됐습니다. 시총상위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를 보였는데 특히 테슬라가 5% 가까이 하락했고 엔비디아가 2%대 하락한 것을 비롯해 M7 전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내년 경기 부양 기대감에 상승하면서 상해 지수가 11거래일 만에 3,400선을 회복했고 유럽 증시는 크리스마스 연휴 휴장 후 개장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과 헬스케어, 금융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미 증시는 뚜렷한 하락 요인은 없었으나 단기 급등했던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작용했습니다. 다만 주간으로는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대체로 매월 첫 주에 발표되는 미 고용지표가 둘째 주로 늦춰지면서 변동성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테슬라의 4분기 차량 인도량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국내는 오늘 증시 폐장이고 31일과 1월 1일 이틀간의 휴장을 거쳐서 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거래 및 등락폭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 증시는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3대 지수 모두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폐장입니다. 따라서 거래량과 등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며 1월 2일 날 10시에 개장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환율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재영 의원입니다. 네, 최근 환율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달러 및 국내 정치적 이슈로 달러원이 1,500원대에도 접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7일 1,470에서 80원까지 상승하면서 월간 기준으로 5.3% 상승하며 글로벌 내에서도 절하폭이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과거 탄핵 시기와 비교하면 과거에는 환율 변동성이 크지 않았으나 현재는 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는 한국 정치적 불확실성 부각 이전에도 이미 달러원이 1,400원대에 근접한 수준에서 약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계엄 선포라는 이벤트와 함께 정치적 불확실성이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트럼프 당선 이후 중국을 포함한 국내에 대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좀 확대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원화 약세에 두루두루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정치적 이벤트 전개에 따라서 달러원의 상방은 내년에 1,500원대 초반까지도 좀 오버슈팅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달러원 레벨이 97년 그리고 2008, 9년 리먼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한 건데 펀더멘탈로 보면 양호한 외환 보유고나 대외 지급 능력 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치 이슈가 해소되고 글로벌 이동성 긴축이 좀 완화되기 시작한다면 달러원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1,300원대의 하락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은 유지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도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외환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외환 수합 한도를 확대시키는 등의 방안을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달러원의 추가 급등 가능성을 다소 제한은 하겠지만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향후 정치적 이벤트의 전개 방향성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정치적 이벤트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얼마나 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중요할 것인데, 통상적으로는 3에서 6개월 내외, 그리고 심리는 둔화돼도 펀더멘털에 미친 영향은 단기에 그쳐왔으나, 이번에 이제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내수 부진을 통해서 달러원의 하락도 지연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도 12월 매파적 FOMC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108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기존 3-4차례에서 2차례 이하까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KB증권은 2025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3차례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2025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트럼프 우려가 완화되기 시작한다면 강달러 환경도 서서히 완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은 유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달러원이 달러 강세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이 되면서 27일 기준으로 1,47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5.3% 상승을 하면서 글로벌 내에서 절하폭이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향후 달러원의 상방은 정치적 이벤트의 전개에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025년에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에 미국 정책 불확실성이 부각될 경우에 달러원은 1,500원대 초반까지도 오버슈팅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추가 상단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그런 오재영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일본 출장기 관련해서 5번째 한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강효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담당 강효주입니다. 일본 출장기 5번째 마지막 편인데요. 지난 4개 보고서에서는 내년에 기대해볼 만한 부분들을 좀 짚어보았다면, 이번에는 좀 경계해볼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트럼프 혹은 각국의 통화정책 변화 말고 일본 내부적으로 주목해볼 만한 이벤트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바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의 통과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은 12월에 집권 여당이 합의하고 정리한 세제 개편 방향성 내용이 다음 해 법안으로 확정이 돼 왔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거는 집권 여당이 의석수 과반 이상을 항상 차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사실 올해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집권 여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서 야당과 부분 연정을 맺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여당인 자민당, 공명당과 부분 연정을 맺은 야당인 국민민주당 간의 이 소득공제 최저한도 103만 엔의 벽을 상향 조정하는 데에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연소득 구간별로 세금 납부 범위가 좀 다르고요. 특히나 일정 부분 연소득이 늘어나면 갑작스럽게 소득세와 보험비를 내게 되면서 실제로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구간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최저한도인 103만 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본에서는 103만 엔의 벽이라고 불러왔고,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30년간 이 최저한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 이하로 연소득을 맞추기 위해서 외벌이를 하거나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일본의 노동력 부족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로 항상 이야기가 되었고요. 이거를 집권 여당과 국민민주당이 부분 연정을 맺으면서 상향 조정하자라는 거에는 합의가 됐는데, 문제는 상향 조정 폭에 대한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은 20% 정도만 올리자, 그리고 국민민주당은 103만 엔에서 178만 엔까지 확 올리자, 이러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소득공제 최저한도가 상향되는 만큼 걷어들일 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본은 2023년에 결정된 방위비 증액 재원도 모자란 상황이어서 이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이 103만 엔의 벽 상향 조정건이 합의가 안 되면 내년도 전체 세제 정책이 제때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세제 개편안 통과가 지연됐던 3차례의
사례를 보면 모두 주식시장 흐름이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서 연중 내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아직 4월 1일 내년도 회계 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간이 꽤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정당 간 의견 합치 여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 출장기 5번째 마지막 편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주식시장에 기대하는 부분을 언급해봤다면 이번 자료는 이제 경계와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세제 개편안인데요. 세제 개편안은 통상적으로 집권 여당이 그 합의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다음 해 법안으로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올해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반 의석수 확보에 실패한 현재 집권 여당은 야당의 합의가 있어야만 세제 개편 법안을 확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득공제 최저한도인 103만 원의 벽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크게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까지 정당 간 의견 합치 여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서는 이제 글로벌 ESG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ESG팀 정희정입니다. 이번 주 ESG 브리프에서는 물리적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라고 하면 사실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수치로 보면 조금씩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해양수산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13년까지의 10년간 상승폭보다 최근 10년간의 상승폭이 1.1cm나 늘어났고 이게 지속되면 2050년에는 25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해수면 상승은 침수 피해로 이어져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커지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는 최근 몇 년 급증한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보험료가 20에서 30% 올랐지만 그럼에도 보험사들이 감당하지 못해 대형 보험회사들이 파산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색금융협의체에 따르면 205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로 전세계 GDP가 15%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에 참여하고 물리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잠재적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연재해가 기업 활동의 중대 위험 요소로 떠오르면서 SEC는 지난 2022년 상장사들에게 2026년부터 기후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안을 했고 이에 따라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따른 전환 리스크와 함께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리스크의 규모도 공시하는 것이 앞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탄소 배출량을 유의미하게 감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탄소 가격의 상승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녹색금융협의체에 따르면 탄소 가격이 톤당 300달러 수준으로 높아져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아직 글로벌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의 가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탄소 가격의 상승 및 탄소 배출 감축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각국의 탄소 배출 규제 정책의 강화 및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녹색금융협의체는 2050년까지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리스크로 전 세계 GDP가 최대 15%까지 감소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기온 상승이라든지 해수면 상승, 식량 생산 감소 등이 바로 이제 물리적 리스크에 따른 그런 경제 피해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같은 물리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에 참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통해서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30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